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90페이지죠. 고소의 취소입니다. 일단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거는 취소라는 말은 원래는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걸 취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고소를 했다가 취소한다는 말을 쓰지만 법적인 의미에서 취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럼 여기서 취소는 뭐냐? 처음에 나와 있죠.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유효한 것을 장래에 향하여 효과를 저지하는 것. 그래서 장래에만 있기 때문에 취소라고 쓰지만 철회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 하나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고소의 취소권자. 누가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느냐? 당연히 고소권자가 취소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고소권자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법정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고유권이니까 법정 대리인이 고소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핵심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일단 핵심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는 고소권자만이 취소할 수 있는 거다. 따라서 또 이 고소권은 상속되지도 않고 양도되지도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고소한 후에 돌아가더라도 상속인은 그 아버지의 고소행위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판례. 앞 시간에 우리가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고소에 필요한 고소 능력의 정도, 이것도 했죠. 의사 능력, 다시 말하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정도가 필요하고요. 요 고소를 취소하기 위해서 당연히 뭐가 필요한 거죠? 사실상의 의사 능력이 필요한 판례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판례가 또 나왔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우리가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 제한능력자거든요. 근데 미성년자는 자신이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려면 친권자와 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법률행위를 할 때는. 그렇지만 고소하고 고소를 취소하는 것은 행위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거든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의사 능력 상태라면 미성년자라도 독자적으로 고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할 수가 있으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 취소가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죠. 판례 한번 진한 거 읽어볼까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에 의해서 피해 청소년이 처벌 불원 여부 등의 의사표시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데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는지 필요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이든 미성년자든 의사 능력만 있으면 고소를 할 수도 있고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거고요. 미성년자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기억 안 해두시면 또 틀릴 수가 있는 거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3번 고소 취소의 방식과 의제인데 1번 고소 취소의 방식이에요. 일단 상대방을 좀 조심하시는데 말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공소 제기 전이면 검사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해야 되고요. 또 공소 개기 후에는 어디다가요? 법원에다 해야 되죠. 물론 이 법원은 정확히 말하면 무슨 마음을 말하겠어요? 형사법원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판례를 볼 건데, 판례를 볼 때 이것이 고소 취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누구한테 했는지 여부예요. 고소 전이면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수사기관에. 공소 제기 후면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형사법원에 대해서 해야지만 고소 취소로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람에게 고소 취소를 하는데 어떤 요건을 갖춰야 그것이 고소 취소냐?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다만 그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지만 내용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가 명백히 뭐죠?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뭐죠? 취소 후에는 다시 재고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그죠? 알면서 했다는 사실이 나와 있어야지만 고소 취소로서 어떻게 해요? 유효합니다. 그럼 이제 요건이 이제 다 끝난 거죠, 그죠?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수사기관이나 형사법원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됩니까?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가 명백히 표시되어 있고, 취소가 됐다면 더 이상 고소를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뭐죠?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핵심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고소 취소는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고소권자가 검사에 의해 피해자의 진술조서 작성 시 첫째,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명백히 하고, 또 두 번째, 고소 취소 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음이 인정되면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합의서와 고소 취소가 나옵니다. 일단 이 고소 취소는 요식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뭐 명칭이 뭐 취소장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합의서라고 써 있더라 그 내용에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면 뭐가 되는 거죠? 고소 취소가 되는 거예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그런 합의서 또는 화해 조서가 누구에게 제출돼야 돼요? 수사기관이나 또는 형사법원에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1번 고소 취소가 인정하는 경우인데, 이게 이제 문제를 푸는 요령인 거죠. 보시면 피해자가 경찰에 강간치상 범죄 사실을 신고한 후 누구에게? 경찰관에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그 다음에 가해자와 합의한 후 이 사건 전체에 대하여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는 그 가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서가 어떻게 돼요? 경찰에 제출됐어요. 그럼 뭐예요? 고소 취소인 거죠. 다시 말하면 만약에 당사자 간에 합의만 된 것은 그것은 뭐가 아니에요? 고소 취소가 아닌 거죠. 합의가 된 후에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그 의사가 명백히 표시가 돼가지고 경찰에게 수사관에게 제시가 됐다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죠? 공소 취소가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판례도 결국은 그 위에서부터 6번째 줄 보시면 화해되었으므로 합의서를 제1심 재판장 앞으로 제출했어요. 그럼 이것도 합의서를 당사자 간에 작성한 거고 만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형사법원에다 제출한 것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고소 취소가 되는 거죠. 세 번째 판례는 요 내용이니까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판례가 나와 있는데 한 번 취소가 되면 더 이상 뭘 제기할 수 없어요? 고소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읽어보면 그 고소권자와 고소 취소 의사표시 방법 및 효력해서 밑으로 두 번째 줄입니다. 중간에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고소 취소를 처리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고소 취소가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우리가 푸는 판례를 이제 구별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전부예요.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고요. 또 취소 후 재고소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표시가 되고 그 명칭이 합의서든 화해조서든 그 내용은 명칭은 상관이 없고 수사기관이나 형사법원에 제출이 됐다면 그것이 뭐예요? 적법한 고소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푸실 때 고소 취소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할 때 가장 주의하실 것은
누구한테 냈는지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2번 고소 취소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자 볼게요. 고소 취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된 사정만으로는 고소 취소라고 할 수는 없다.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그 합의서가 작성이 되고 그것이 수사기관에 제출이 되거나 법원에 제출이 돼야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고소 취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당사자끼리 원만히 해결하겠다라고 합의를 했어요. 그럼 합의를 했으면 그것이 만약에 공소 제기 후라면 형사법원에 제출이 돼야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고소 취소가 되는 건데. 근데 형사법원에 제출한 게 아니라 제출은 하긴 했는데 문제는 법정에 나와가지고 나 고소 취소한 적 없습니다 라고 진술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제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 취소가 아니라는 취지가 되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판례죠. 이렇게 돼 있죠.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피해자들의 처벌을 원하는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법대로 처벌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처벌해라는 얘기죠. 고소죠. 그 다음에 더 할 말이 있는가요? 그랬더니 맨 밑에 젊은 사람들이니 한번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고소 취소가 아니죠. 일단 뭐 이런 취지겠죠. 처벌을 하긴 하는데 너무 심하게 처벌하지 마세요.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명백히 뭐죠? 고소 취소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판례, 두 번째 판례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근데 세 번째 판례가 재밌어요. 자,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서 이제 수사가 시작됐더니 이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를 내가 냈는데 고소장 냈어요. 그죠? 그럼 고소가 된 거죠. 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고소장을 회수해 갔어요. 이게 고소 취소냐 이거죠. 자, 우리가 고소가 이미 되고 취소가 되려면 고소를 취소한다고 명백히 의사를 표시하고요. 또 취소 후에 재고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해야지만 고소 취소인 거예요. 단순히 내가 고소장을 가져갔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취소하겠다는 말이 아닌 거죠. 왜요? 취소할 수도 있고 어떻게요? 안 할 수도 있고 아직 잘 모르겠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단순히 고소장을 회수해왔다는 이유만으로는 뭐가 아닌 거죠? 고소 취소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판례인데, 자, 공소 제기 후에는 법원에다가 해야 되죠? 근데 이 법원이 뭐 해야 되냐면 형사법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법계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전혀 별개의 소송이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형사법원에서는 사기죄를 어떻게 해요? 무죄라고 판결했더라도 민사법원에서는 사기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판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소송이 별개의 소송이고 별개의 법원이고 또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요건도 좀 다르기 때문에요. 따라서 형사법원에다 해야 됩니다. 따라서 관련 민사사건에서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민사법원에다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 또는 형사소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가 아닌 거죠? 공소취소가 아닌 거죠. 왜요? 형사법원에다 해야 공소취소가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3번 고소취소, 물론 대리인을 통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등을 통해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고소 취소의 의제는 간통죄에 있던 건데 간통죄가 이제는 위헌 판결을 받아서 없어졌으니까 읽어보실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판례도 간통죄와 관련된 판례인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4번 해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고소 취소의
시기가 나옵니다. 1번 친고죄. 다시 말하면 솔직히 우리가 고소는 친고죄에만 필요하잖아요. 친고죄가 아닌 경우에는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고 수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고소 취소의 시기가 고소 취소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제한하는 것은 뭐에 하는 거죠? 친고죄에 한하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1번 해가지고 1심 판결 전까지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언제? 1심 판결. 따라서 이미 1심 판결이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 항소법원에서는 고소를 뭐 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나오고 이제 판례들이 나오는데 2번인데 확고하게 뭐만 기억하시냐면 1심 판결이 1심 판결이 선결되기 전까지 1심 판결 전까지만 고소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확고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2번 항소심에서 비신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했어요. 그러면 항소심이라는 말은 이제 1심 판결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 거죠. 따라서 아무리 항소심에서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했더라도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거죠? 고소를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핵심 판례도 같은 의미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 5.2번에서 반의사 불벌죄가 나오죠. 일단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뭐죠? 반의사 불벌죄인데 이 경우에는 고소 취소에 관한 형사법 규정이 준용이 돼요. 따라서 이것도 제1심 판결 전까지 불처벌의 의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1심 판결 후에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표시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 거죠. 고소를 취소하든 또는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불처벌의 의사를 표시하든 다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1심 판결 전까지만 해야 되고요. 1심 판결이 이루어진 후에는 항소심 법원에서는 뭔가 막 꼬시는 말이 나오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고소를 취소하거나 불처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핵심 판례도 같은 취지입니다.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 불처벌의 의사를 표시하려면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맨 밑에 비친고죄.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시 말하면 비친고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는 것이고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고소를 취소해도 뭐 할 수 있어요? 처벌할 수 있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고소 취소의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고소 취소 효과죠. 물론 이것도 언제 친고죄 문제 되는 건데 1번 소송법적 효과 1. 고소를 취소하게 되면 고소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2. 다시 재고소하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소를 취소하게 되면 3. 고소인의 지위를 뭐하게 돼요? 상실하기 때문에 고소인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권 등 이런 권리들이 다 박탈당하게 되고요. 4번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취소 효과에서 A. 기소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소하게 되면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게 되고요. 만약에 공소 제기 후에 고소 취소가 있으면 법원은 공소 기각 판결을 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고소 취소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아까도 했어 얘기죠. 정각이 되지 그죠? 고소의 뭐죠? 불가분성입니다. 따라서 친고죄 중 한 사람에게 고소하면 공범 중 한 사람에게만 고소하면 전원을 다 고소한 것이 되고요. 반대로 한 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전원에 대해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취급되는 거죠. 핵심 판례도 마찬가지죠. 자, 찔한 것만 읽어볼까요? 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 대하여는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고소의 적법성 안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자, A와 B와 C가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갑이 A를 고소를 하면 A뿐만 아니라 B, C 모두에게 고소한 것으로 간주되죠. 이게 뭐죠?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성이죠. 따라서 그리고 나서 C는 처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뭐 되지 않는 거예요?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요. 만약에 갑이 A, B, C 중에서 아무나 한 사람에 대해서 고소를 취소하게 되면 전원에 대한 고소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법원은 재판을 중단하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객관적 범위 한 개의 범죄의 일부에 대해서 고소를 취소하면 이것도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고소가 취소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 앞에서 했고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이제 5번 고소권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동어 반목 같은데 이런 얘기죠. 고소를 일단 하고요. 나중에 고소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고소가 취소가 되면 더 이상 또다시 뭐 할 수 없어요? 재고소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전 단계에서 아예 요 고소권 자체를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포기할 수 있느냐? 요게 문제인 거죠. 이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게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고소권 포기가 인정이 된다면 고소하기 전에 그 고소권을 포기시키기 위한 일련의 부당한 행동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간을 했어요. 강간을 하면 이제 고소가 있으면 뭐 받게 돼요?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고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누가요? 수사기관이나 형사법원이나 국가기관이 개입되니까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고소를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고소권 행사하지 않겠다. 고소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고소는 다 끝났죠. 이 고소가 물론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오겠죠. 반드시 나오고 뭐 판례도 있고 그렇지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조금 이게 처음에 공부하시면 낯설고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이게 이제 어차피 우리가 형사소송법을 방법해야 되니까요. 조금만 아시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확히 정리하시고 내 것으로 만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발입니다. 일단 의인데, 자, 우리가 고소는 고소권자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은 뭘 하느냐? 고발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소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고발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죠. 지문에 나와 있는데 길 가다가 사람을 죽이는 거 봤어요. 그래서 제가 111 전해 가지고 누가 사람을 죽입니다. 이런 건 뭐예요? 신고인 거죠. 신고. 근데 제가 신고를 하고 나서 누군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그게 개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전해 가지고 개똥이가 범인인 것 같습니다. 개똥이를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뭐가 되는 거죠? 고발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단순히 범죄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뭐에 불과해요? 신고에 불과하고 고소가 아닌 거죠. 고소가 되려면 범죄 사실을 알리고 또 그 범인에 대해서 처벌해 줄 것을 소추해 줄 것을 요구해야 뭐가 되는 거죠? 고발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법적 성질.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고발을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거죠. 다만 관세법이나 조세벌 처벌법 등의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 관세청장 등이 뭐 하게 돼요? 고발을 하게 되고요. 그때는 경찰이나 검사에게 수사의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때는 뭐죠? 뭐가 되는 거죠? 소송 조건이 된다는 거 차이점이 있고요.
3번 고발권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고발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발에 대한 의무가 부담 부과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 고발에 제한해가지고 우리 고소도 했지만 직기존속 어머니 아버지는 고소할 수가 없죠. 또 배우자의 직기존속 장인 장모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어요? 고소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고발도 못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아버지, 어머니, 장모, 장인 어른에 대해서는 뭐 하지 못합니까? 고발하지 못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98페이지 오시면 이제 고발의 절차 방법이 나오는데 일단 방식과 절차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죠? 고소와 같아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첫째,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소의 경우에는 피해자 등의 고소권자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대리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소는 대리가 허용이 돼요. 그렇지만 고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굳이 대리를 허용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고소는 한번 고소가 취소된 후에는 더 이상 뭐 하지 못했어요? 고소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고발은 다르다. 고발은 한 후에 고발을 취소하더라도 또다시 뭐 할 수 있어요? 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고발의 경우에 반드시 누가 범인임을 지적할 필요는 없고요. 그죠? 또 지적하면 좋겠지만 그 다음에 또 지적한 사람이 범인이 아니어도 뭐죠? 상관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고발이라는 것은 단순한 뭐의 계기 수사의 단서인 거죠. 따라서 그 사람이 꼭 누가 범인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할 필요도 없고요. 지적한 사람이 범인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고발로서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자, 첫 번째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런 판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갑과 을이 있는데 이 양반이 요 갑이 범인입니다라고 뭘 했어요? 고발을 했어요. 근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갑이 범인이 아니라 을이 범인이었어요. 이랬을 때 고발로서 유효하냐? 고발로서 어떻게 해요? 유효하다. 왜냐하면 고발에 있어서는 범죄 지명된 사람이 꼭 뭐일 필요 없어요? 진범일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타인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해서 이게 지금 무고죄와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개똥이가 싫어요. 그래서 개똥이를 고발하고 싶은데 또 개똥이를 안영찬의 이름을 고발하게 되면 나중에 개똥이가 막 저한테 지랄 걸릴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안영찬인데도 불구하고 고발장은 말똥이로 해가지고 고발장을 제출했다면 이거는 누가 고발을 한 사람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형식적으로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고발한 사람이 아니라 안에 숨어있는 고발할지 말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그 고발에 관한 의사를 결정한 주체가 뭐한 사람이에요? 고발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것이 만약에 무고죄 해상에서 처벌한다면 이름이 기재된 말똥이가 처벌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숨어있는 안영찬이 뭐가 돼야 돼요?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즉시 고발 범죄 사건에서 고발의 성격.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인들이 하는 고발은 단순히 뭐예요? 수사의 단서죠. 그렇지만 즉시 고발 범죄, 예를 들어 가지고 조세범과 같은 경우는 국세청장 등 또는 관세청장 등의 뭐가 필요해요? 고발이 필요한데 그것은 뭐죠? 소송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관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 고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됐다면 소송 조건이기 때문에 법원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런 거죠. 이제 세무공무원 등이 고발했어요. 그죠? 관세청장이. 자, 고발해가지고 이제 검사가 수사를 해보니까 너무 경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기소 처분했거든요. 그것도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좀 지나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좀 잘못한 거더라도 법의 엄격함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공소를 제기하려고 할 때
또다시 고발을 받아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원래 있었던 고발을 근거로 해서 공소를 제기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범 처벌 위반 사건에 있어 고발의 취소 시기인데, 일단 고발의 취소 시기는 제한이 없는 거죠. 그죠?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1심 판결 전까지만 할 수 있지만 고발의 취소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거예요. 다만 조세범, 다시 말하면 국세청장이나 관세청장들이 하는 고발은 실제로 이게 고발이라고 하지만 고소적 성격을 띠거든요. 따라서 이것들은 언제 해야 되냐면 1심 판결 선고 전에서 고발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것들은 뭐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죠? 그다음 맨 밑에 판례. 자, 통고 처분을 하고 고발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통고 처분 없이 바로 고발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통고 처분 안 하고 바로 뭐죠? 고발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판례니까 결론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조세반 처벌법에 한 즉시 고발의 경우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속이란 말은 뭐죠?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죠. 우리가 고소의 불가분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A와 B, C 세 사람이 범죄를 저진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만 고소를 해도 전체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고소리 되는데 고발에 대해서는 이게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조세범의 경우에도 한 사람에게 고발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만 고발된 것이지 전체에 대해서 고발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고소의 불가분성이 고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소장 변경, 뭐 적법하다 이런 점이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판례도 꼭 기억해 두셔야죠. 자, 고발권자에게 헌법소원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속이라는 말은 뭐죠?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고소를 했어요. 누구죠? 원칙적으로 피해자죠. 그죠?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를 했는데 검사가 뭐죠? 불기소 처분했어요. 그러면 상급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죠. 항고했는데도 구제를 못 받아요. 그러면 법원에다가 뭐 할 수 있어요? 재정 신청할 수 있죠. 그래도 구제 못 받으면 뭐죠?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물론 뭐 순서는 그죠? 그러면 고소자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고발자도 이런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안 된다. 왜냐하면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권리, 예를 들어서 재판 절차, 진술권 같은 것은 형사 피해자 한에게만 인정되고 일반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권자가 아니라 고발한 사람은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6항 자수는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